리얼터 선정보다 중요한 꼭 알아야 할 상식 두 개. 두 번째,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BC 어세스먼트라는 감정평가원에서 지난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공시가격인데, 이것은 어세스 밸류라고 하는데,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과세의 표준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가격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그럼 시장 가격은 무엇이냐? 실제 거래된 가격이다. 실제 거래된 가격을 보고 BC 감정원에서도 평가하고 해서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거래가에 아주 근접하다. 한국은 그렇지 않죠. 캐나다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보다 높을 때도 있고 그보다 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거래가 될 때는 항상 높아야 되냐? No! 낮을 때도 있다. 저평가된 것 같은 경우는 높게 거래가 되지만 고평가된 경우는 낮게 거래가 된다. 그 실례를 수도 없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는 하우스 헌팅 코너에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아시겠죠?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은 다르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단독주택의 평가, 지난해 평가인데요. 그러니까 2022년은 2021년 7월 기준이고 2023년은 2022년 7월 1일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티 오브 밴쿠버는 7% 정도 올라 있고 버나비는 10%, 또 뉴웨스트민스터는 11%. 각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실거래가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티 오브 밴쿠버는 왜 안 오르냐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 오른 걸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뭐 웨스트 밴쿠버는 4%이고 노스 밴쿠버는 6%이니까 더 적죠. 그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은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도 유일하죠. 왜냐하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네 그 어떤 아파트 또는 그 동네 어떤 단독주택 가격은 어느 정도 시세가 된다라는 게 이제는 통념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베이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노멀이 아니라. 노멀이라는 건 뭐냐? 물가 상승률 계산하고 또 인구 증가율 생각하면 뭐 요즘 또 뭐 자재값 올랐다 그러니까 지난해 200만 달러 정도에 팔렸으면 올해 뭐 한 205만이나 210만이 팔리면 리저널해 보이는 거잖아. 근데 그게 250 팔렸다. 이건 비정상적인 거죠. 왜 그러냐? 그럼 조사를 해봐야지. 왜 이렇게 팔렸는가? 보니까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그러면 그래도 높게 팔리는 거죠. 그런데 핵심적인 사항은 그거예요. 부동산의 가격 평가는 이렇게 AI, 아까 오픈 AI 말씀드렸잖아요. AI가 평가할 수가 없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어떤 분하고 설명할 때도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AI가 발전하면 리얼터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자동으로 거래할 수 있는 주식처럼.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감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흔히 말하는 가성비, 이거 가격 대비 좋다라고 나는 이 집이 좋지만, 또 한편으로 나는 이걸 10만 불을 더 주더라도 나는 이 집이 낫다라는 그런 이 주관적인 평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은 높게 팔리고 어떤 집은 싼 데도 안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차가 있기 때문에 해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시가격보다 항상 높아야 한다. 이거는 답이 틀렸다. 땡. 낮을 수도 있다. 대부분 공시가격보다 조금 그 언저리에서 거래되는 것이 정상적인 균형시장이고, 왜냐하면 지난해 가격보다는 지금 내려오는 게 추세가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공시가격보다는 좀 낮춰서 오퍼를 해도 좋고, 반면에 많이 리노베이션이 되어 있고 또 아주 유니크한 집이야. 이런 집은 더 이상 뭐 찾을 수도 없어. 그런데 내가 꼭 원하던 드림홈이야. 그러면 한 10만 불이라도 더 주고 살 수 있는 게 부동산이다. 그래서 그거는 해민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좀 답이 잘못될 수 있다. 통상적인 거냐, 정상적인 거냐? 아니다. 통상적인 것은 공시가격 언저리 혹은 그거보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그 정도고, 마켓이 아주 좋다. 지금 뭐 너도 나도 사자 그런다. 그럼 뭐 20% 30% 뛰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노멀하지가 않다. 베이직으로 돌아가면 공시가격 언저리에서 거래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물론 내놓을 때 뭐 집도 잘 리노베이션 되어 있고 업그레이드도 잘 되어 있고, 뭐 우리 한국 사람 좋아하는 남향에다가 백야드 아주 넓고
이런 건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에 가격을 더 주고 사죠. 그리고 살면서 평생 내 집 드림홈을 가꾸고 살아가면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10만 불, 20만 불 아끼는 것보다 그렇게 투자해서 내가 만족도가 높으면 그게 가성비가 높은 거지. 그죠? 다음 넘어갑니다. 근데 이건 단독주택이고요. 타운홈 이보다 더 높게 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비교적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잖아요. 아까 10만 달러 이하의 소득층과 10만 달러 이상의 소득층이 달라지듯이 그 투자 형성이 달라지듯이 아파트나 타운홈 같은 경우에는 수요층이 굉장히 넓어요. 단독주택은 좀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타운홈이나 아파트는 수요층이 굉장히 넓습니다. 너도 사고 나도 사고 뭐 아들도 사고 딸도 사고 며느리도 사고 조카도 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단독주택은 아들, 딸, 조카, 며느리는 못 사고 나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좀 좁아지는 거죠.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가 나오니까 지금 아마 BC 어세스먼트 아까 BC 어세스먼트.ca라고 돼 있죠. 거기에 들어가면 뉴스가 있을 텐데 이미 조사는 끝났고요. 평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평가 작업을 하고 혹시 이제 그 무슨 조금 질문할 게 있다 그러면 아마 11월 이달 말이나 한 네달 전에 다시 전화가 올 거예요. 용리 너가 거래한 그 가격이 지금 표준이 되고 있는데 그 상대적으로 좀 높게 팔렸다. 이유는 뭐냐? 그때 이 오퍼가 여러 개가 왔다. 또 낮게 팔렸으면 그때는 상황이 이랬었다. 그리고 뭐 마켓에 오픈하우스를 몇 번 했는데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 이런 걸 이제 정황을 설명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어보면 비슷한 경우가 나오죠. 이거는 좀 과대평가해서 팔렸구나. 이것은 좀 저평가되었구나.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공시가격보다 높게 팔리냐 낮게 팔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asking price 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거는 그 빨갛게 쳐놓은 경우 뭐냐면 리스팅 계약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리스팅 계약서에 들은 asking price 사실은 offer price입니다. 내가 리스팅하는 순간 이게 시장 가격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저 용리가 굉장히 CMA라고 이제 마켓 분석을 잘한다. 이렇게 많이 소문이 났다면 왜 이렇게 평가를 했느냐? 왜 금액을 그렇게 산정했냐라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이제 그 CMA를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은 아주 시장 가격에 근접한 가격을 내놔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가 금방금방 나타나죠. 그렇지 않고 이런 그 경험이 없다거나 아니면 셀러의 일방적인 요구, 흔히 말하는 셀러 프라이스로 리스팅을 하면 손님이 보러 오지를 않아요. 그건 뭐냐면 마켓 밸류보다 정상적인 가격보다 굉장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가끔씩 그 마케팅 전략을 할 때 높이 올렸다가 일단 오퍼 오면 깎아주기 이런 게 원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켓 밸류에 근접한 가격에 하시되 거기다가 각종 경비 있잖아요. 각종 경비 계산하고 3%에서 5% 경비 계산하셔야죠. 그 정도 가격으로 그러니까 asking price가 공시 가격보다 그 정도 선에서 높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리저너블하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가격을 원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럼 그 협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asking price가 너무 높게 되면 손님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간이 길어지죠? 그럼 낮추게 됩니다. 지금은 그랬던 물건들이 굉장히 가격을 낮추고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sking price 하실 때는 중간에 가격을 내리고 수정하고 이러실 필요 없이 딱 고객 내가 받을 가격.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말할 때 price to sale이라고 그러거든요. 받을 가격, 팔고 싶은 가격에 리스팅 했으니까 내고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들 이제 강조도 하죠. 그러니까 asking price보다는 조금 비슷하거나 낮은 가격에서 파는 거는 금방 소화가 되고 높이 가는 것은 집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는 높이 가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격을 약간 낮춰서 싼 맛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경쟁을 붙이자. 이제 그런데 그게 잘 안 통해요. 요새는 또 바이어들도 다 아니까. 그래서 asking price를 잘 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잘 하셔야 된다. 넘어갑니다. 생각해.